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유병수의 강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정 코너입니다. 극이들의 수다. 아, 이거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휴가도 있었고 또 한 분은 뭐 자기 생일이라고 휴가 뭐 놀러 간다고 뻥크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극이들의 수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강전의 박상수. 유병수도 해야죠. 이거 제 이름을 제가 부르는 건 너무 명구스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속보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조금 맞습니다. 아까 10시에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도 총재 만난 적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통일교가 전재수 전 장관, 현 의원이죠. 예. 이번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첫 번째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있고 거기에 응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출두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떠한 내용들로 조사를 받게 될지 특히 지금 일단 드러난 거는 뭐 2천만 원의 불가리 시계 이것도 있습니다만 책을 500권을 샀다는 거. 이거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건당 맞아요. 2만 원으로 해서 이 책을 여러 개를 샀고 그리고 책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뭐 출판사 통해서 세금 계산서도 나가고 뭐 절차상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많을까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좀 다퉈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전재수 의원에게도 영장 청구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영장 청구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통일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천정궁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무실 근처에 네.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 책이 쌓여 있었다. 네. 그걸 내가 봤다. 음. 요 얘기입니다. 네. 500권 정도. 그리고 그게 한 권에 2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어치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야당 국회의원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더 클까? 전직 장관, 직전까지 전직 장관의 여당, 이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클까? 사실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가성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나올 확률 한 반반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논평을 해왔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전재수 의원은 훨씬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라 전재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생각하면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이거는 권성동 의원만 죽이기를 한 거고 그냥 야당 탄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거는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로 신청을 가야 되고요. 체포동의안 민주당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진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통일교 문제는 그 지금 뭐 2차 종합특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검할 생각이면 무조건 특검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 그리고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특검을 만약에 2차 종합특검으로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추천하는 특검 해봐가지고 그 뭐 검사 120명 쓰고 그 다음에 500억 써봐야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면은 그렇게 가고 아니면은 지들 것만 2차 종합특검 하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요즘에 언론에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전재수 의원실에 그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갔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그래요. 실제로 경찰 측에서 파쇄기 업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그러니까 파쇄기 돌리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려준 건가 싶기도 하지만 좀 너무 긴 시간이고 그리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어쨌든 지금 문제는요.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정치자금법 하면은 7년이니까 야 이거 2018년 경에 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와 장소 특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2018년 12월이라고 해도 지금이 벌써 12월이고 다 끝나가니까 그러니까요. 7년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 또 하는 얘기가 특검에서는 뇌물죄, 특정한 사업에 대한 청탁이다.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지 그래서 뇌물죄로서 의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뇌물죄도 만약에 3천만 원 미만이면 역시 7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올해 지나면은 끝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봐갖고. 근데 이거를 특검에서 8월에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있다가 11월이 되어서야 내사 사건 번호도 그때 부여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 이제 경찰로 이첩한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특검 민주당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종성 의원도 지금 맞아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7인회잖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녹취가 있고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어제 제가 그 JTBC의 토론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거기 저랑 같이 우리 당에서 나온 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 저는 우리나라 특검의 잔혹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검의 잔혹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특검. 바로 드루킹 특검을 많이 하셨죠. 만들어내는 그거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진짜 목숨 걸고 단식했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바로 옆에 있는데 진짜 정말 그 목숨 건 단식으로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 화면도 있었어요. 화면도 막 퍽. 그래서 정말 목숨 건 단식으로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정치권이 개입 안 해서 성과를 내지 않았냐. 통일교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도 조금 더 결기를 보일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같은 그런 좀 결기 있는 모습을 장동혁 대표께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가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네. 이게 정말 마지막인 거잖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단식은 너무 위험하니까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투명하지 않고 이제 그렇죠. 우유빛깔 우유빛깔. 링거를 네. 맞으셨기 때문에 과연 단식이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병원이 색깔이 적색인지 녹색인지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는 단식은 진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표 시절에. 근데 뭐 본인 밝혀진 건 없으니까.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링거는 우유빛깔이. 불투명한 거는 사진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불투명하다고만 했어요. 그게 그 뭐 뭐 소금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소금은 뭐 단식 아니야 장소에서 좀 관 조심하는- 자체가 그렇게 우유빛깔일 수도 있어. 관이 음. 불투명 관, 아 그럴 순 반투명 없죠. 관. 확인된 병원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불투명 관은 확인된 쓸 건 수가 없죠. 아니니까. 네. 하여튼 아. 우유빛깔 링거를 맞으셨다고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결국 장 대표께서 뭐 단식 위험하긴 합니다만
있지만 무언가 좀 결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통일교 관계자가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관련된 출판 기념회 책 관련해 가지고 500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정도 구매를 했다는 내용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 사무실 근처에 그 책을 샀으면 책의 용도가 뭡니까? 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샀는데 노끈으로 묶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폐품을 산 거예요. 폐품을 산 거. 노끈으로 그냥 그대로 묶여서 그냥 그대로 그 공간에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이거는 진짜 그냥 정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게 책 사주는 거 그리고 강연료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건데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이게 책을 산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의율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경찰이 얼마나 좀 파이팅 있게 수사를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참 안타깝네요. 그 책에 들어간 나무들 그러니까요. 생명인데